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미국 변호사 신천동 이식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아프시기도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아프신 만큼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뭐 막노동도 해보고, 뭐 신문 배달도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땐 참 인생은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들만 줄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때 그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족 더 한결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어떤 뭔가 힘든 일이 와도 딱히 막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막 힘듦의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할까요? 그냥 인생에서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막 힘든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있어, 뭐 수험 기간에 잘 안 되고, 아니면은 일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도 별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너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싫었지만 지금은 소중한 그 경험들을 지금은 매우 기쁘게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여쭤봤냐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는 영국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켈리체 회장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참 저랑 뭔가 비슷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배울 부분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을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더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켈리체 회장님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어 봤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같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켈리체 회장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냥 대부분의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뭐 뻔히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할 줄 알았다. 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이유가 이 켈리치 회장님을 단기간에 정말 영국 400대 부자까지 만들어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선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켈리치 회장님의 인생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막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패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일본으로 떠납니다.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본으로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여차저차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또 프랑스로 떠나요. 일본이랑 프랑스랑은 전혀 다른 문화에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곳에서도 패션을 배우겠다는, 거기에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결국 그 프랑스에서도 유학 생활을 잘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실패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사업을 성공시키고 막 30대에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에 심취해서 실패할 거라는 거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도시락 회사를 창업해야겠다는 일념 아래 유럽에서 최고의 일식 요리 전문가 중에 하나인 야마모토 상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마음을 돌려요. 도시락 사업으로 성공한 김승호 회장님도 찾아가요. 또 맥도날드 창업자도 찾아가요. 그렇게 그냥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 1%의 행위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실천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자수성가하신 모든 창업자분들이 가진 그런 마인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를 읽으면서 켈리치 회장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햄버거를 잘 파는 그 맥도날드 창업자한테 연락을 할 용기를 낼 수 있겠으며, 또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그 김승호 회장님한테 그 연락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정말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움을 끊이지 않았다. 참 최근에 더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배움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이유도 지금 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을 읽어봄으로써
제가 이 켈리치 회장님의 그런 삶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켈리치 회장님은 100권의 책을 씹어먹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셨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 그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그거를 바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자 계속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자신이 녹아들게 되었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런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꿈꾸는 모습을 이미 이룬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상상함에 있어가지고 이 책이라는 수단은 정말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그걸 몸소 체험하고 앞서서 이제 성공하신 분이 이 켈리치 회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두 번째로 이 켈리치 회장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나갔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켈리치 회장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감사함을 알았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내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엄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켈리치 회장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고 막상 이런 일들도 생기고 저런 일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가족의 존재, 그리고 나의 동반자의 존재, 이런 존재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들 덕분에 내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몸의 배신분이기 때문에 회장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느껴지는 이 기운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이 기업을 키워나가는 거에 있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뭔가 그보다 더 원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던 30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낸 켈리치 회장님이 영국의 400대 부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요?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 책이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책 리뷰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신천동 29였습니다. 감사합니다.